여기 한 영국 여성이 뮌헨 축구 선수의 SNS 영상을 보고 너무 놀라 지금 당장 이곳을 나가야겠다고 하는데요. 옆에 있던 남성은 그녀에게 위험하다며 말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는지 오늘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토트넘 호스퍼 FC의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올리비아입니다. 축구에 대해 그다지 관심이 없었던 제가 토트넘에서 일하게 된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 일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토트넘에서 일하면서 제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다름 아닌 손흥민 선수예요. 처음에는 그저 실력 좋은 축구 선수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점점 그의 진면목을 알게 되면서 저는 그의 열정적인 팬이 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매력은 단순히 축구 실력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의 인간적인 면모, 특히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에서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아이들과 만날 때면 그의 표정이 얼마나 해맑아지는지 모릅니다. 마치 순수한 소년으로 돌아간 것 같은 그 미소를 보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져요. 손흥민 선수 덕분에 저는 한국에 대해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전부터 한국 문화에 약간의 관심은 있었어요. K-팝도 좋아하고 한국 드라마도 몇 편 봤었거든요. 하지만 손흥민 선수를 통해 한국을 바라보면서 저는 그 나라의 문화와 정신에 더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토트넘과 K리그의 친선 경기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흥분되었어요. 드디어 제가 동경하던 한국을 직접 방문할 기회가 온 거예요. 손흥민 선수의 고향을 방문하고 그가 자라난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설레었어요. 한국으로 떠나기 전날 저는 너무나 설레는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설렘도 잠시 다음 날 아침 공항에서 저희 팀의 새로운 보안 담당자인 마크를 만나면서 제 기분은 순식간에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마크는 처음부터 한국 방문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왜 하필 한국인가? 더 좋은 곳도 많은데 라며 불평을 늘어놓았죠. 그의 태도는 단순히 여행에 대한 불만을 넘어서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편견과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는 동안에도 마크는 계속해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쏟아냈어요. 한국 음식은 냄새가 독특해서 먹기 힘들 거야. 거리가 복잡하고 위험할 거야. 언어도 통하지 않을 텐데 어떻게 지내려고 해? 등등.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설렘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선수들과 다른 스태프들도 마크의 태도에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는 이대로 가다간 이번 한국 방문이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크의 부정적인 태도 때문에 더욱 한국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어졌어요. 그의 편견을 깨고 한국 문화의 진정한 가치를 알려주고 싶었죠. 마크, 제가 한국에 대해 잘 알려드릴게요. 직접 경험해보면 생각이 바뀔 거예요. 라고 말하며 웃어 보였지만 마크는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돌려버렸죠. 드디어 11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저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먼저 눈에 띈 것은 공항의 규모였습니다. 광활하고 현대적인 디자인의 터미널은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어떤 공항과도 달랐어요. 와, 이렇게 크고 깨끗한 공항은 처음 봐요.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튀어나왔습니다. 유리와 철골 구조물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천장, 끝없이 이어지는 듯한 출국장, 그리고 최첨단 기술이 곳곳에 적용된 모습에 눈이 휘둥그레졌죠. 특히 자동 출입국 심사대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빠르고 효율적인 시스템의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과 스태프들도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올리비아, 히드로 공항이나 샤를드 골공항도 가봤잖아요. 뭐가 그리 대단한가요? 마크의 냉소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여전히 비꼼이 가득했지만
저는 그의 눈빛에서 작은 호기심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맞아요, 마크. 하지만 여기는 뭔가 달라요. 단순히 크고 현대적인 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공항에는 효율성과 아름다움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직원들의 친절함도 정말 인상적이에요. 실제로 우리를 맞이한 공항 직원들의 환한 미소와 정중한 태도는 오랜 비행으로 지친 우리 모두를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요. 직원들은 꽤 친절하네요. 마크가 마지못해 인정하는 듯한 말투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수화물을 찾고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안내 표지판, 한국 전통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예술 작품들, 그리고 곳곳에 설치된 첨단 기술 시설들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진진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자 우리를 맞이한 것은 뜨거운 환영 인파였어요. 수많은 한국 팬들이 손흥민을 비롯한 토트넘 선수들을 보기 위해 모여 있었고 그들의 열정적인 환호성에 저는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환영하러 온 거예요? 저는 감동과 놀라움이 뒤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마크조차도 이 광경에는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그의 표정에서 처음으로 경계심이 조금 누그러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이미 머릿속으로 한국문화 체험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자마자 저는 다른 직원들과 모여 우리가 갈 수 있는 곳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경기 전까지 시간이 좀 있잖아요. 한국의 전통시장을 가보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한강공원에 가서 치맥을 즐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 제안에 대부분의 동료들이 흥미롭게 반응했습니다. 그때 마크가 또다시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끼어들었어요. 왜 굳이 밖에 나가야 하죠? 호텔에서 쉬는 게 낫지 않나요? 게다가 우리는 관광객이 아니라 일하러 온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마크,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는 단순히 경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문화 교류의 기회이기도 해요.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 팀에게도 도움이 될 거예요. 함께 가보는 건 어떨까요? 마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근처의 전통시장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시장에 도착하자 활기찬 분위기와 다양한 냄새, 소리들이 우리를 반겼습니다. 컬러풀한 과일들, 갓 구운 호떡의 달콤한 향기, 그리고 친절한 상인들의 목소리가 어우러져 독특한 경험을 만들어냈어요. 처음에 마크는 여전히 불편한 기색이었지만 한 친절한 할머니가 우리에게 시식용 김치를 건네주셨을 때 그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생각보다 맛있네요. 마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시장에서 다양한 한국 간식들을 맛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특히 떡볶이의 매콤달콤한 맛에 모두가 반해버렸죠. 다음으로 우리는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질 무렵 강변에 앉아 치킨과 맥주를 즐기는 경험은 정말 특별했어요. 마크조차도 이 순간만큼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사실 이렇게 강변에서 술을 마시는 게 줄 몰랐어요. 꽤 좋네요. 마크가 맥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죠? 한국의 문화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개방적이고 다양해요. 해가 저물어갈 때쯤 우리 모두는 이 짧은 문화체험에 만족하며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마크의 태도도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어요. 그는 더 이상 불평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일은 어디를 가볼 수 있을지 물어보기까지 했습니다. 이날의 경험으로 저는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경기가 끝난 후 선수들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는 선수들은 특히나 한국 음식을 먹고 싶어 했죠.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국식 바비큐를 제안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유명한 삼겹살을 먹으러 가는 게 어떨까요? 정말 맛있다고 들었어요.
그러자 마크가 또 한 번 불만을 토했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 바비큐라고요? 땀만 더 날 것 같은데, 하지만 선수들의 의견은 달랐어요. 영국에 돌아가면 이런 기회가 없을 거예요. 꼭 먹어보고 싶어요. 라며 적극적으로 찬성했죠. 결국 우리는 현지인들에게 추천받은 삼겹살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식당 앞에 도착했을 때 선수들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허름한 외관과 좁은 입구를 보고 실망한 듯 했죠. 여기가 맞나요? 2년 전에 갔던 곳과는 많이 다른데, 한 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알고 보니 이번 방문은 예산이 삭감되어 좀 더 대중적인 식당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마크는 이 상황을 놓치지 않고 또 한 번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보세요. 이런 지저분한 곳에서 어떻게 식사를 한다는 거죠? 선수들의 건강은 어떻게 하고, 하지만 우리가 자리에 앉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주문도 하지 않았는데 테이블이 다양한 반찬들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김치, 파절이, 콩나물, 시원한 냉국 등 색색깔의 반찬들이 쉴 새 없이 나왔습니다. 선수들의 눈이 점점 커져갔어요. 와, 이게 다 무료로 주는 건가요? 한 선수가 놀라서 물었죠. 심지어 마크조차도 이 광경에 놀란 듯 했어요. 이렇게 많은 반찬을 주는 건 처음 봤네요. 고기가 나오고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와 향이 퍼지자 모두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선수들도 점점 익숙해져가며 즐기기 시작했어요. 이거 정말 맛있어요. 허름해 보였지만 완전 대박이네요. 한 선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크도 결국 고기 한 점을 집어먹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생각보다 괜찮네요. 처음에 한국식 바비큐를 극구 반대하던 마크의 태도는 식사가 진행될수록 극적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고기가 익어가는 소리와 함께 마크의 눈빛도 점점 반짝이기 시작했죠. 더운 날씨에 바비큐를 먹는 것이 미쳤다고 투덜거리던 그가 어느새 가장 열정적으로 고기를 구워대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 놓인 소주잔도 어느새 비어가고 있었죠. 마크는 중얼거리며 고기가 생각보다 괜찮다고 인정했고, 그 순간부터 마치 굶주린 사람처럼 고기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 접시, 두 접시, 어느새 5번째 리필을 요청하고 있었죠. 우리 모두 놀란 눈으로 마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심코 지나쳤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크의 식사량이 심상치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마크에게 5인분을 먹은 것 같다고 언급하자 마크는 입가에 기름을 묻힌 채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약간 부끄러운 듯한 표정으로 너무 맛있어서 정신없이 먹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선수들은 놀라움과 재미가 섞인 표정으로 마크를 바라보았고, 한 선수가 농담 섞인 말투로 마크가 팀의 새로운 공격수가 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폭소를 터뜨렸고 마크의 얼굴은 열기 때문인지 부끄러움 때문인지 새빨개졌습니다. 마크는 씩 웃으며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어떻게 참을 수 있겠냐고 말했습니다. 이 순간 저는 음식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크의 모습이 귀엽기까지 하더라고요. 한국에서의 일정 중 가장 특별했던 것은 SNL 코리아 촬영이었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죠. 촬영장에 도착하자마자 스태프들의 환한 미소와 따뜻한 환영에 긴장이 풀렸어요. 한국어를 잘 모르는 우리를 위해 영어 통역사도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특히 손흥민 선수가 조기축구의 신인 역할을 맡아 코믹한 연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모두가 웃음을 참지 못했어요. 히샬리송이 이모 여기 사리 라고 외치는 장면을 찍을 때는 현장이 웃음바다가 됐죠. 놀랍게도 평소 이런 활동에 큰 관심이 없던 마크도 촬영을 지켜보더니 점점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자주 물어보더라고요. 그의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촬영 중간중간 나오는 소품들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김치찌개와 소주를 보니
며칠 전 고깃집에서 봤던 기억이 났죠. 한국인들이 정말 소주를 즐겨 마시는구나 하고 새삼 깨달았어요. 사실 촬영 내내 김치찌개 냄새에 군침을 삼키고 있었어요. 아, 저거 맛있겠다. 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하지만 촬영 중이라 먹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마크가 먼저 찌개를 맛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는 거예요. 이거 정말 맛있다. 라며 연신 숟가락을 들이켰어요. 평소 까다로운 입맛을 가진 마크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먹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마크, 김치찌개가 그렇게 맛있어요? 제가 물었더니 그가 대답했어요. 응, 이런 맛은 처음이야. 매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있어. 영국에도 이런 요리가 있으면 좋겠어. 마크의 반응을 보니 저도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촬영이 잠시 쉬는 시간에 저도 김치찌개를 맛보게 되었죠. 그 순간 제 입안에서 축제가 열렸어요. 매콤하면서도 시원한 국물, 부드러운 두부, 아삭한 김치의 조화가 정말 환상적이었거든요. 이날의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추억이 되었어요. 한국의 예능 문화도 체험하고 맛있는 음식도 즐기고 무엇보다 함께 웃고 즐길 수 있었죠. 마크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문화교류의 힘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앞으로 한국어를 더 열심히 배워야겠다는 결심도 하게 됐고요. 우리 선수단의 한국 방문이 거의 끝나갈 무렵 바이에른 뮌헨의 마티스 텔과 알렉산더의 SNS가 갑자기 뜨거운 화제가 되었어요. 늦은 밤에 올라온 그들의 게시물의 좋아요와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걸 보고 저도 무척 궁금해졌죠. 그들의 계정을 들여다봤더니 한밤중에 찍은 영상이 있었어요. 그 내용을 보고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죠. 마티스와 알렉산더가 경험한 것은 바로 한강라면이었어요. 영상 속에서 두 선수는 한강공원에 앉아 컵라면을 먹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밤늦은 시간임에도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도 편의점에서 산 다양한 음식들을 즐기고 있더라고요. 이런 광경은 우리에겐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밤늦게 공원에서 안전하게 음식을 즐기는 문화가 있다니 한국의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한 것 같았죠. 이 영상을 본 후 우리 모두는 한국의 야간 문화에 대해 더 큰 호기심을 갖게 되었어요. 영상 속 선수들은 한국어로 라면을 주문하려 노력하는 모습, 처음으로 젓가락을 사용해 라면을 먹으려 애쓰는 모습 등이 담겨 있었죠. 그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모두가 미소 지었고 마크조차도 다음에 꼭 해보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어요. 이 영상을 통해 우리는 한국의 독특한 야간 문화를 엿볼 수 있었죠. 밤늦게까지 활기찬 도시의 모습, 한강변에서 즐기는 여유로운 시간, 그리고 언제든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는 편의점 문화 등이 인상적이었어요. 마티스와 알렉산더의 영상을 본 후 저와 마크도 한강라면을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어요. 하지만 너무 늦은 시간이라 한강까지 가기엔 망설여졌죠. 제가 마크에게 함께 가보자고 제안했더니 그도 이미 한강라면의 맛이 궁금해 참고 있었다더라고요. 결국 우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애매한 시간이라 아쉬운 대로 호텔 근처 편의점으로 향했어요. 편의점에 들어서자 다양한 라면들이 눈에 들어왔죠. 마크와 저는 서로 눈을 마주치며 웃었어요. 우리는 가장 안 매워 보이는 라면을 하나씩 골랐죠. 편의점 직원의 도움을 받아 라면을 끓이고 테라스로 나왔어요. 밤하늘 아래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을 앞에 두니 마음이 설렜죠. 첫 숟가락을 떠먹는 순간 우리 둘 다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간단한 컵라면인데도 이렇게 맛있을 수 있다니 놀라웠죠. 여름밤의 선선한 바람, 편의점 앞 테라스의 은은한 조명, 그리고 마크와 나누는 소소한 대화,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편의점 앞이라는 평범한 장소가 이렇게 낭만적으로 느껴질 줄은 몰랐죠. 라면을 먹으며 마크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설레는 걸 느꼈어요. 마크의 눈빛이 평소와 달리 부드럽게 느껴졌고 그의 미소가 유난히 따뜻해 보였죠. 이게 다 편의점의 밤 탓인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에겐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영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언제든 필요한 것을 살 수 있고 늦은 밤에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니 정말 편리하다고 생각했어요. 라면을 다 먹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마크와 저는 이번 한국 방문이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에는 한국 문화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마크가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죠. 우리는 다음 한국 방문 때는 꼭 진짜 한강 라면을 경험해보자고 약속했어요. 이 밤의 경험은 우리에게 한국의 또 다른 매력을 보여주었고 평범한 순간도 특별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줬죠. 토트넘과 뮌헨의 경기 날 한국의 인기 아이돌 그룹 뉴진스가 공연을 하러 나왔어요. 케이팝을 무척 좋아하는 저에게는 정말 큰 행운이었죠. 경기장에서 뉴진스의 공연을 보는 순간 완전히 그들의 매력에 빠져들고 말았어요. 공연을 보면서 뉴진스 멤버들의 피부가 얼마나 좋은지 눈여겨보게 됐어요. 사실 한국에 와서 보니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정말 피부가 좋더라고요. 어떤 화장품을 사용하길래 저렇게 피부가 뽀얗고 매끈한지 궁금증이 생겼죠. 인터넷 검색을 통해 뉴진스가 사용한다는 화장품 브랜드를 찾아 올리브영에 가게 됐어요. 그곳에서 본 광경에 놀라고 말았죠. 저렴한 가격에 품질 좋은 팩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저도 모르게 이것저것 담다 보니 한국에 와서 가장 많은 양의 화장품을 구매하게 됐어요. 계산대 앞에서 제 장바구니를 보던 마크가 갑자기 왜 이렇게 화장품을 많이 사는지 물었어요. 한국 여자들처럼 피부가 좋아지고 싶어서 산다고 대답했죠. 그런데 마크의 대답이 저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지금도 피부가 좋은데 이런 것 안 해도 충분히 예쁘다고 말했거든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고 마크가 저를 좋아하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마크의 말에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끼며 그저 웃음으로 넘겼어요. 하지만 내심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어쩔 수 없었죠. 올리브영을 나오면서 한국 방문이 예상치 못한 즐거움을 안겨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드디어 한국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어요. 긴 비행 시간 동안 한국에서의 추억들을 되새기며 미소 짓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마크가 저를 불렀어요. 조금 긴장한 듯한 표정으로 말을 꺼내더니 믿기지 않는 고백을 했어요. 한국 여행 동안 저에 대한 마음이 깊어졌다고요. 순간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마크의 고백에 저도 제 마음을 털어놓았죠. 그렇게 우리는 비행기 안에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연인이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순간까지 저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해준 셈이죠.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한국은 저에게 정말 매지컬한 곳이었어요. 새로운 문화와 음식을 경험하게 해주었고 케이팝 아이돌도 직접 만나게 해주었죠. 게다가 남자친구까지 만들어줬으니 말이에요. 한국에 정말 고마운 마음뿐이에요. 특히 놀라운 건 마크의 변화예요. 처음에는 한국 문화에 대해 부정적이고 고집 센 태도를 보이던 마크가 이제는 저보다 더 한국을 사랑하게 됐다니 믿기지 않아요. 편의점에서 라면 먹기, 고깃집에서의 추억, SNL 코리아 출연 경험 등이 마크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 같아요. 이런 변화를 보면서 한국의 매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새삼 느끼게 됐어요. 음식, 문화, 사람들의 따뜻함이 모두 어우러져 마크 같은 사람의 마음까지 녹일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하죠. 앞으로도 우리는 틈나는 대로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요. 더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싶거든요. 한국은 이제 저희에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특별한 추억과 사랑이 시작된 곳이 되었어요. 한국 정말 고마워요. 우리의 사랑과 함께 당신을 향한 애정도 영원히 간직하겠습니다. 다음에 마크와 한국에 오면 이번에 못 먹었던 한강라면을 꼭 먹기로 했어요. 지금도 한국에서 사온 컵라면을 먹으며 사연을 보내고 있으니 한국에 다시 너무 가고 싶네요. 오늘은 영국에서 온 사연을 들어보았는데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